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3일 새벽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또 총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의 영입 인재는 일회용 추인검이다. 씹는 껌. 씹는 껌. 그러면서 유통기한은 정확히 단물이 다 빠질 때까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영입 인재라고 발표한 사람은 대략 4사람 정도 됩니다. 최혜영 여성이죠. 강동대 교수. 그 다음에 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데에서 이 남자로 알려진 원종건 씨. 최근에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양비론을 폈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고. 그 다음에 김병주 전 육군대장. 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출신이죠. 오영환 씨. 이 오영환 씨의 경우에도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관행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또 비판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인데,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또 영입 인재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은 일회용 껌이 될 것인가? 진중권 전 교수가 말했듯이. 그리고 영입 인재라는 것이 정말 일회용 껌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영입인재라는 것은 대개 지역구로 출마시키는 것이 아니고 비례대표로 출마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구 출마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거나 뭔가 역할을 해야 출마해서 당선되는 것이지, 물론 수도권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대개의 경우 영입인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례대표로 출마시킵니다. 그래서 한 3번에 걸쳐서 18대, 19대, 20대, 20대가 이제 2016년이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여당의 영입 인재들 한번 봤습니다. 18대는 이제 18대가 2008년에 총선이 있었죠. 그때 4월인데, 물론 4월 그 당시에는 여당은 한나라당이었죠. 이명박 대통령 당선된 직후니까.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통합민주당이 이제 그 전에 2008년 2월 25일까지 통합민주당이 여당이었으니까 이제 여당으로 친다면, 왜냐면 영입은 그 시점에 했을 테니까. 그렇다면 그때 비례대표 1번이 정당인입니다. 정당인. 그러니까 이거 아마 이성남 씨라고 기억도 안 나시죠, 지금? 그 다음에 2번이 박은수 장애인 촉진 고용공단 이사장을 했던 사람이고 판사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1번, 2번 다 기억도 안 나죠. 지금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지? 이런 정도입니다, 그냥. 정말 일회용이었죠. 일회용. 저는 이제 장식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왜냐면 이 사람들도 영입해서 이렇게 비례대표 1, 2번 주고 이럴 때만 해도 많이 당에서 선전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통합민주당에 와서 통합민주당의 정책에 뭘 어쩌고. 그러나 국회의원 4년 하고 나서는 싹 잊어버립니다. 잊혀진 인물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냥 기억에 남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이 당시에 4번으로 영입이 됐었습니다. 근데 송민순 전 장관은 본인이 이제 외교관이고 장관을 하고 이랬던, 그 다음에 청와대 안보실장 노무현 정부 때 그런 이른바 실적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송민순 전 장관의 경우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제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문재인 후보와 북한에 물어보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 논란으로 빙하는 움직인다 하는 책에서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총장직을 그만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기 원래 본업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송민순 전 장관의 경우에도 그냥 일회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별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이 강명순 부스러기 사랑나눔의 대표이사, 그리고 2번이 임두성 한빛복지협회장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현재의 한국당에 이름조차 거론이 되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일회용이었다. 그러면 19대 2012년에는 어땠느냐? 이때는 이제 새누리당이 여당이었는데, 1번이 민병주 원자력 연구원의 연구위원, 2번이 김정록 지체장애인 협회 중앙회장, 다 그냥 그런 국회의원이 있었던가? 그냥 하는 그 정도로 다 넘어가 버리고. 4번이 조명철 씨, 김일성대
출신이라는 조명철 씨 탈북자죠. 근데 조명철 씨도 그때 딱 한 번 하고 나서 그 후로는 뭐 한국당 주변에 얼씬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일 유명했던 사람은 이자스민입니다. 이자스민. 그러니까 이자스민이 이제 비례대표 의원을 했는데 비례대표 의원으로 이자스민 의원도 하고 나서 그 후에 뭐 어디가 있나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름이 거론이 됐죠. 한국당을 탈당하고 정의당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민주통합당은 어떠냐? 1번이 전순옥 씨, 참 신나는 옷 대표이사. 뭐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사람 중에서는 백군기. 현재 용인시장이죠. 이 사람은 8번으로 그때 이제 원래 3군 사령관 출신인데 그 군사령관 출신이 민주당에 영입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죠. 그러니까 이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안보를 중시하는 정당?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안보보다는 뭐 학생운동권 출신 뭐 이런 사람들 주로 있었는데 안보를 중시하는 정당이네? 뭐 약간 뭐 그런 류의 그 이미지를 이제 더 이렇게 입히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용인시장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냥 이렇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이제 김광진 의원이라고 있었는데 이때 이 당시에 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대표로서 김광진 씨를 영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청년 대표로 뭐 김광진 이렇게 됐죠. 4년간 하고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는데 최근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뭘로 부활했느냐?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가 제가 보기엔 김광진 그 정무비서관은 챙겨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2012년에 지금 8년 지났죠. 8년 지났는데 그때 30살이었으면 지금 아직도 40이 안 됐겠네요. 근데 정무비서관으로 지금 이제 어찌 보면 부활을 한 셈인데 이거는 새로운 영입 케이스나 거의 비슷하다. 누군가는 김광진 전 의원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년 전에 새누리당. 이 당시에도 4년 전에 집권당은 새누리당이었으니까. 1번이 KT 전무 출신의 송희경 씨였고, 그 다음에 뭐 임이자, 한국노총 여성위원장 출신, 이종명, 뭐 리더십 강사, 이종명 씨는 저 군인입니다. 군인 출신입니다. 뭐 다 지금 현재 의원이긴 한데, 뭘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지?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뭐 얼굴을 만지니까 뭐 성추행이다 이래가지고 한번 뭐 고발하고 문제가 됐던 적은 있는데 그때 이후에는 그때 전과 후에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활동을 과연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한국당으로서는 한국노총 여성위원장을 영입했다고 그때 대대적으로 그 뭐 보도자료 내고 뭐 각광을 받았습니다. 한국노총의 여성위원장 출신이 드디어 한국당에 있다. 그러면 이제 노동계는 그래도 다 저 지금의 민주당 그 편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뭐 이렇게 해서 한국당의 그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았죠. 뭐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정말 일회용 추인검 아닌가? 이제 한국당이 단물을 다 빨아먹었나? 물론 아직 뭐 의원 임기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식이고. 그럼 이 당시에 그러면 민주당은 또 어땠느냐? 1번이 박경미 의원이었습니다. 박경미 의원. 수학교수 출신이죠. 근데 이거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당시의 대표, 비대위 대표가 영입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 몫입니다. 그럼 박경미 의원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서초을, 서울 서초을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이제 서초을이면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입니다. 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 험지나마 서초을에 그래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김종인 대표 뭐 2번이었는데 결국 2번이 아니고 김종인 대표도 그 순번에 있고 비례대표 의원 했지만 이제 탈당하고 뭐 사퇴했죠. 그 다음에 그때 8번이 이철희 의원인데 이철희 의원 최근에 불출마 선언했죠. 그러니까 이철희 의원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이철희 의원 정도의 이제 시사평론가로서 꽤 이름을 날렸던 사람인데 이철희 의원 정도면 어디 지역구 수도권 같은데 한 곳 이렇게 선택해서 갈 법도 한데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뭐 그게 준비가 좀 덜 됐든지 뭐 아니면 뭐 다른 뜻이 있었든지 하여튼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런 걸 이렇게 쭉 상황을 보면 자, 정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얘기했듯이 일회용 추인검이었나? 저도 OX로 말씀을 드리자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비례대표 영입 인재 대부분 일회용 추인검입니다.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100% 그러냐? 그건 아닙니다. 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백군기 시장 같은 경우 그 후에 용인시장으로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럼 뭐냐? 이건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다. 그럼 이 예외적인 케이스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느냐? 그거는 그래서 바로 이 비례대표 영입 인재로 들어올 때 누구 선을 대해서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민주당이나 또는 한국당에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의 제안을 받고 내가 비례대표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황교안 대표가 그 당에서 힘을 쓰는 한 이 사람의 정치적 미래는 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다른 누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시죠. 새누리당의 이정현 전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정현 대표가 만약에 영입을 했다. 그래서 그 케이스로 들어갔다. 근데 이정현 대표 나중에 최순실 국정농단이나 뭐 이런 거 책임지고 본인이 탈당하고 지금 무소속 의원입니다. 그러면 황당해지는 겁니다. 그 줄을 잡고 들어간 사람은 정치권에서 이래서 정치권에 운이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에 민주당에 들어간 최혜영 교수나 원종건 씨, 김병주 전 육군 대장, 그다음에 오영환 전 서방 공무원 이런 사람들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의 소개로 지금 민주당에 그 영입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영입했을 때의 누구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 그 사람이 승승장구한다면 이 사람들 중에도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비례대표를 이 사람이 또 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받는다 이 사람들이 그럴 경우에는 4년 동안 열심히 또 지역구나 다른 거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취임검으로 끝나는 겁니다. 단물 빠지면 끝나는 겁니다. 진중권 전 교수 말대로.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 전 교수 말이 100% 옳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10중 8구 정도는 지금 옳은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외적으로 그 당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말 본인이 어느 지역을 하나 확실하게 찍어서 그 지역으로 내려가든가, 그리고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하든가, 아니면 다른 후견인 그 사람을 통해서 본인이 그 당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진중권 전 교수의 말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 경험, 관찰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